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7월 이후에 하면 안 되는 비료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7월 이후에 꼭 해야 되는 그런 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는 4년차 홍로 자홍밭에서 촬영을 했고요. 앞에 보이는 거는 4년차 부사 사과밭입니다. 예, 이제 7월 이후에 꼭 해야 되는 그런 비료. 제일 중요하잖아요. 후기로 가면 갈수록.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부사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저 같은 경우는 수확을 하는데요. 수확할 때 상품성이 좋은지 나쁜지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비료를 시비를 해서 상품성을 극대화시키고 품질을 얼마나 좋게 하고 최종적으로 사과 맛이 얼마나 좋게 하느냐 거기에 이제 달린 거잖아요. 비료는 소독 농약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료 성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기를 이제 넘어가잖아요. 7월부터는 6월 달까지는 이제 생육 초기 중기라고 생각하면 이제 7월서부터는 생육 중기 후기로 이제 접어드는 아주 중요한 7월인 것 같습니다. 과일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비료 성분 중에서 5대 이제 성분 원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칼슘 이렇게 5대 원소만 잘 시기별로 잘 관리를 하면은 과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칼슘입니다. 칼슘.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제 6월 초에 이게 이제 성장을 과일들이 양분 전환기잖아요. 양분을 이제 작년에 모아놨던 양분을 5월 말까지 다 사용하라고 이제 6월 초서부터는 뿌리에서 적극적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양분을 전달하는 양분 전환기가 이제 6월 초에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고 이제 생육을 과일 이제 생육을 보면은 과일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7월서부터 급격하게 사과가 굵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칼슘이 부족하면은 이 시기부터는 아주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칼슘을 제일 중요한 게 칼슘을 주기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가리 성분이죠. 가리는 사과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게 가리 성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리는 열매 비료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리 12 인산가리도 있고 가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산가리도 있고 항산가리도 있고 이렇게. 그래 인산가리 같은 경우는 수세가 센 나무 도장지 억제나 꽃눈 분할을 시키거나 이럴 때 사용하면 좋고요. 앞에 인산이 붙고 뒤에는 가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인산하고 가리가 두 가지가 들어있는 비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산가리는 인산은 꽃눈을 충실하게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뿌리에도 이제 뿌리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그런 역할도 하고 이제 가리는 이제 열매를 굵게 만드는 열매 과일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깊게 들어가면 이게 너무 복잡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7월부터는 칼슘도 중요하고 가리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대기니까요. 가리 성분이 부족하면은 이게 비대가 안 되고 또 질소 성분이 너무 많으면은 신초들이 계속 자라려고만 하고 과일에는 영양분을 공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제 가리 성분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 항산가리하고 인산가리하고 있는데, 인산가리는 수세가 셌을 때, 그럴 때 이제 연면 시비를 해주면 좋고요. 이제 항산가리 같은 경우는 수세가 적당할 때 연면 시비로 공급을 해주면 아주 좋아요. 항이라는 게 엄청나게 이제 또 중요한 맛을 좌우하는 그런 게 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산가리, 인산가리를 한 번 정도, 수세가 센 나무는 한 번 인산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칼슘을 연면 시비하고, 그 다음에는 항산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7월 달에도 이제 장마가 끝나지 않잖아요. 7월 15일, 20일, 7월 말까지도 장마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이 7월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도장지가 너무 자라고 작년에 착가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수세가 너무 센 나무들, 이런 나무들은 억제를 시켜주기 위해서 인산가리를 단독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농약하고 혼용이 되기 때문에 인산가리는 이제 농약하고 혼용해서 SS기 500리터에 저 같은 경우는 1kg 정도만 넣어요. 많이는 안 넣고. 그래서 많이 넣으면 또 농약 성분이 이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인산가리 정도. 그리고 이제 농약에 혼용할 때는 비료 성분 하나만 있는 거 한 가지만 넣어야 돼요. 막 이것저것 넣으면 서로 기량 적용을 해서 안 되고, 그리고 약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약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해야 돼요. 그래서 농약하고 혼용할 때 수세가 센 나무는 인산가리 한 1kg 정도, 그리고 20리터 한 말에는 보통 헷갈리시면 4, 50g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료 종류는 웬만한 거 다 40g, 50g 넣으면 무난해요. 양을 저는 많이 이제 넣지 않기 때문에 40g, 50g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뿌렸던데 또 뿌리면 약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량, 농약은 특히 정량을 사용해야 되고요. 비료하고 혼용할 때는 특히나 농약 성분을, 양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무조건 약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7월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산가리 같은 경우는 항이 들어간 거는 농약하고 혼용을 하면 안 돼요. 항산가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토양에다 시비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5월 달에도 항산가리를 저는 한번 할 때 양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5월 말 정도에도 항산가리를 토양에다 시비를 했고요. 그리고 6월 말에 이제 항산가리를 또 토양에 좀 시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하신 분들은 7월 달에도 항산가리는 뭐 7월 달에 한다고 해서 8월 달에 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작용이 있는 비료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량만 지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항이 이제 맛을 좋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칼슘, 가리, 인산가리, 항산가리, 그렇게가 중요해요. 근데 항산가리나 인산가리는 가리 성분이 많기 때문에 사과를 비대해 주는 그런 역할은 좋지만, 또 단점이 너무 빨리 굵어지다 보면은 과일이 단단하지가 않고 너무 이제 약하게 이제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칼슘을 항상 해줘야 돼요. 가리를 한번 연면 시비를 했으면 그 다음 파트는 칼슘을 연면 시비하고요. 그래서 서로 보완하게끔 조직을 단단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칼슘이 하기 때문에 병에 대한 그런 탄저라든지 갈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성도 아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체로 한 번은 가리 성분을 연면 시비했으면은 한 번은 칼슘을 연면 시비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주면은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칼슘은 좀 자주 줘도 좋은 게
이게 맛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식감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칼슘은 그렇게 아주 과용만 안 하면은 좋다고 하는 그런 이제 비료 성분입니다. 그래서 칼슘을 지금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염화칼슘이 제일 저렴하고 칼슘 효과도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온기 7월, 8월 이럴 때 염화칼슘을 연면 시비하면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단독으로 이제 살포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고온기에는 또 칼슘은 이제 그 농도 때문에 이제 입이 상한다든지 그런 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하시려면은 초산칼슘, 물로 된 초산칼슘을 농약과 혼용해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족하지 않게 칼슘을 공급해 줄 수 있고, 이제 9월달 정도 되면 염화칼슘으로 적극적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500리터에 이제 한 1.5kg 이 정도로 이제 좀 높여서 골고루 과일 표면에 골고루 묻게끔 해야지 이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칼슘이 이게 흡수율이 워낙 느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이제 염화칼슘은 꼭 단독으로 이제 시비를 해주면은 병도 잘 안 걸리고 사과 맛도 있고 식감도 좋고 착색도 잘 오고, 그래서 효과가 아주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7월 이후에 이제 꼭 해야 되는 그런 비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칼슘. 저는 칼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슘이 제일 중요하고, 항산가리, 그 다음 인산가리는 이제 또 착색을 유도하고 꽃눈을 분화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항산가리, 인산가리, 칼슘 이렇게 세 가지만 잘 조합해서 잘 하면은 아주 상품성 좋은 그런 이제 과일을 생산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그냥 제가 이제 전문가 박사는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그냥 농사를 짓는 농부예요. 이제 올해 10년차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현장에서 이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경험하고 배우고 하는 거를 갖다가 저보다 이제 후배님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길잡이 역할,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너무 과대 이제 평가를 하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배우면서 배우는 거를 또 경험하고 한 거를 갖다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저도 공부를 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그냥 한번 듣고 한 귀로 이제 흘리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을, 이제 원리를 잘, 비료, 성분, 원리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로밭은 수세가 강하게, 제가 저번 영상 보면 좀 강했을 거예요. 근데 부사밭은 이제 수세를 조금 홍로보다는 약하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생종, 중생종은 수세를 좀 강하게 가야 되고요. 왜 그런가 하면 조생종, 중생종은 워낙 꽃눈이 잘 오고 또 생육기간이 짧고 조기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과도 단기간에 빨리 키워야 되기 때문에 수세를 좀 강하게 가야 되고요. 부사 같은 경우는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게 아니고, 또 부사 같은 경우는 꽃눈이 워낙 안 오는 그런 품종이에요. 수세가 세면은. 그래서 부사 같은 경우는 수세를 약간 약하게 그렇게 가져가도 사과가 비대해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사는 좀 수세를 약간 약하게 가져간 거예요. 정말 이게 비료 시비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제 비료 이런 시비 방법이에요. 저도 공부를 해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어려운 게 농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도 저와 같이 하나하나 공부를 해하고 또 경험, 실천해서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 그 말에 좀 현혹되기가 쉬워요.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이러다 보면은 발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좀 고집이 있어야 돼요. 농사도 뭐 어떤 것도 다 그렇지만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누구를 믿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게 믿음이 있으면은 그걸로 쭉 가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이제 나중에 실패했을 때도 배울 게 없고 성공했을 때도 어떻게 성공했는지 모르게 그래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러면 내년에는 거기서 응용을 해서 살짝 내년에는 이제 이렇게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한 그 내 걸로 이제 만들어야지 이제 농사가 계속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7월 이후에 꼭 해야 되는 그런 비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